한국의 군사력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여군으로 지내고 있는 앨리스. 일본과의 합동훈련에서 일본 군인들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라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은 군인 가문으로 유명했죠. 아버지, 할아버지, 그 전 세대까지 모두 미국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강했죠. 부모님께서도 늘 앨리스,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저에겐 굉장히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죠. 어릴 적 친구들이 놀이를 할 때 저는 항상 군인 놀이를 주도하곤 했어요. 친구들은 가끔 앨리스는 왜 항상 군인 놀이만 해? 라며 다른 놀이를 하고 싶어 했지만 저한텐 군인이 되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군인 놀이만을 하고 싶어 했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군인으로서 겪은 모험담을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 그게 저한테는 가장 멋진 이야기였어요. 특히 할아버지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겪으신 일들은 저를 사로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전쟁은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었지만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고귀한 일이었지라고 하셨죠. 그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군 관련 책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전쟁 히어로들에 관한 책을 가장 좋아했어요. 부모님이 주말마다 도서관에 데려가 주시면 저는 항상 그 책들만 골라 읽곤 했죠. 책 속 주인공들이 전장에 나가서 보여주는 용기와 결단력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처음 사격장에 가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총을 잡아봤는데 그 차가운 금속의 무게와 손에 닿는 감각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아버지는 항상 군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격을 잘해야 해. 정확한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엔 겁이 났지만 금세 익숙해졌고 어느새 저는 표적을 거의 정확히 맞출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느낄 수 있었죠. 역시 내 딸이군. 군인의 피는 속일 수 없지라는 말이 제게는 엄청난 격려가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 학교에서 열린 군인 체험 캠프에 참가했을 때의 일도 아직 기억에 남아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군사훈련의 맛을 보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체력 훈련이 끝날 때마다 다리가 풀릴 정도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힘들 속에서 뭔가 짜릿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힘든 훈련을 하나하나 이겨낼 때마다 제 안에 숨겨진 군인의 본성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그 경험 덕분에 저는 군대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ROTC에 지원하게 되었고, 대학 시절 ROTC 훈련을 통해 진정한 군인의 길로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죠. 훈련은 물론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제 자신을 독려했어요. 앨리스, 넌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라고요. 특히나 새벽 체력 훈련이나 단체 전술. 훈련을 할 때는 제가 집안 대대로 이어진 군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큰 힘이 됐어요. 종종 해주신 아버지의 조언들 덕분에 항상 에이스 자리를 놓치지 않았죠. 가장 힘들었던 훈련 중 하나는 장거리 행군이었어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 한참을 걸었죠.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이런 힘든 훈련을 견뎠겠지? 그래서 나도 해낼 수 있어 라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훈련을 이겨내면서 제 안의 군인의 자부심은 더욱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졸업식 날 저는 정식 미군으로 임관하게 됐죠. 그날 아버지께서 제 어깨에 훈장을 달아주셨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저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크나큰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른 나라와의 합동훈련 계획이 잡히면서 일본군과 함께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일본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가보지 않았던 나라였기에 조금 긴장을 하고 일본으로 향하게 됐죠. 일본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고 정돈된 도시 모습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죠.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도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았고 나름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그 기대는 점점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죠. 처음 훈련장에서 일본 군인들과 마주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의 태도가 너무 느슨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정신 바짝 차리고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일본 군인들은 어딘가 긴장감이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로 장난을 치거나 훈련 전에 잡담을 나누는 모습은 저한테는 정말 낯설었죠. 저는 속으로 군인이라면 좀 더 진지하게 훈련에 임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그런 생각은 더욱더 강해졌어요. 저희가 단체 훈련을 할 때 일본 군인들은 협동심이 부족하더라고요. 서로를 돕고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려는 모습이었죠. 어떤 훈련에서는 명령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혼란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일본 군인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군인들이 맞나? 이게 일본의 군인 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체력 훈련에서였어요. 미군은 체력 훈련을 정말 강하게 하는 편인데 일본 군인들은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면 쉬는 시간을 요구하거나 아예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들도 힘들겠지 싶었는데 점점 정신력 부족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군인이면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하고 의문이 들었죠. 훈련이 끝날 때쯤이면 저는 일본군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죠.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책임감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저와 제 동료들은 너무나도 실망했어요. 하루는 훈련이 끝나고 잠시 식사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일본 군인들과 가까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대화마저도 저를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전혀 없는 듯 보였어요. 오히려 군대 생활을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죠. 미군은 훈련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미군은 원래 이렇게 오버해서 훈련을 하나요? 질문들 하나하나가 정말 군인 정신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느껴졌죠. 군대가 힘든 게 당연하지만 그 속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의지나 열정이 거의 없었죠. 이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저는 일본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요, 아예 다 사라져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며칠 후 훈련이 끝나고 일본에서 잠깐의 휴가가 주어졌어요. 훈련장에서 벗어나 도시로 나가면서 그래, 훈련이 별로여도 일본 자체는 괜찮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죠. 미국에서는 군인을 매우 존중하니까 일본도 그러겠지 하고 은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본 거리에서 군복을 입은 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냉담했어요. 저는 미국에서는 늘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는데 일본에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고 심지어 저를 무시하는 말도 들렸어요. 그중 한 남자는 저를 보며 미국 군인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나 보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지 싶었는데 그 말이 명확히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제 동료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뭐라고 하려던 걸 겨우 말렸죠. 일본에서의 휴가는 그저 불쾌하기만 했어요. 그 후로도 일본에 머무는 동안 불편한 감정은 가시질 않더라고요. 훈련장에서의 실망감에 이어 일본 사회에서도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는데 일본에서는 군복을 입은 제 자신이 오히려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하게 심어줬죠. 결국 일본에서의 훈련이 끝났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다시는 일본에 오지 않겠다라고요. 훈련도 휴가도 일본은 저에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나라로 남아버렸어요. 저는 아시아에 대해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했죠. 일본이 이 정도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다 비슷하겠지라는 편견이 생긴 거죠.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오고 몇 달 뒤 이번엔 한국과 합동훈련 계획이 잡혔다고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에서의 훈련 소식을 듣게 됐을 때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도 일본이랑 비슷할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거든요.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빠질까? 핑계를 댈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나약한 생각들이 저를 더 약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에게 이런 군인 정신을 심어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제 자신이 창피해질 일을 만들지 말자고 생각했고 결국 한국으로 향하게 됐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사실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의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저 훈련만을 열심히 받고 가자.
라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며칠 뒤 한국군과의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혀 흥미가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훈련을 마치고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첫 훈련이 시작되면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한국군 훈련의 강도는 미국 못지않게 엄격하면서도 한국 군인들의 열정과 정신력이 그 어느 나라 군대보다 더 강하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훈련 첫날부터 그들은 우리 미군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체력과 끈기를 보여줬죠. 체력 훈련을 할 때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훈련 중간중간 저도 힘들 때가 많았지만 그들의 의지에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한국군은 협동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은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 전체의 성과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떤 군인이 체력적으로 지치면 나머지 팀원들이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들의 협력적인 태도는 훈련의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일본군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일본에서의 훈련 때는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두드러졌는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어요. 발동작, 손동작,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 한 명이 움직이는 듯 정말 멋있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훈련은 산악훈련이었어요. 한국은 지형이 험준해서 산을 넘는 훈련이 많았거든요. 그때 저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한국 군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산을 오를 때 제 손을 잡고 도와주기도 했죠. 그들의 배려와 동료애에 정말 놀랐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군이 단순히 강한 군대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군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협력 정신 덕분에 훈련은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한국군의 정신력도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종종 한국군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죠. 이런 자세는 훈련 중에도 고스란히 나타났어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해내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훈련이 끝나고 휴가로 서울에 나갔을 때도 저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더욱 좋아졌어요. 한국은 정말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였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군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존경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긴 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또 달랐어요. 한국 시민들은 군인을 보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미국과 한국은 함께 많은 일을 해냈죠. 감사드려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히 훈련 이상의 의미를 주었죠. 또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면서 두 나라가 얼마나 강한 동맹을 맺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전쟁 때 미국이 한국을 도왔고 그 후로도 두 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군사적 협력을 이어왔죠. 한국인들은 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 군인을 대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고 저도 그들 덕분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희생정신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 한국군에 대해 알아보니 그들은 매일매일 강한 훈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들이 강한 정신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죠. 한국군과의 훈련을 하면서 저도 그들의 사명감을 느끼고 미국에서의 제 임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군은 단지 강한 군대가 아니라 사명감과 헌신으로 뭉쳐진 군대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어떤 나라의 군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체력적, 정신적으로 뛰어난 군인들이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들의 군대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군사훈련을 받을 때 한국에 대해 잠깐 배우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한국에 대해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한 저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쟁이 발발했던 당시 한국은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은 수많은 억압과 고통을 겪었죠. 일본은 한국의 문화를 말살하려 하고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빼앗으려 했어요.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식 이름을 강요했으며
심지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까지 했죠. 한국인들은 그 모든 것을 참아내야 했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본의 억압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끊임없는 투쟁을 이어갔죠.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했고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특히 3.1 운동과 같은 대규모 독립운동은 일본의 잔혹한 탄압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저항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죠.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광복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전쟁 후 한국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됐죠. 분단이라는 아픔과 함께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은 다시 한번 시련에 맞서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인들은 그들의 단결된 힘과 강한 정신력으로 싸웠고 결국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6.25 전쟁 당시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누구보다 자국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로 싸웠어요. 한국군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우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죠. 특히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통해 한국은 더욱 강력한 방어력을 구축했고 그 결과 전쟁에서 자유를 지킬 수 있었어요. 이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했어요. 그들의 불굴의 의지와 성실함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죠. 모든 것이 부족했던 상황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어요. 이런 모습은 한국의 강한 민족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죠. 결국 한국은 일본의 오랜 억압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금의 번영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민족임을 세계에 증명했죠. 그들의 끈기와 결단력은 한국을 현재의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줬어요. 이런 대단한 국가와 함께 훈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저의 애정은 점점 커져갔고 다음 휴가 때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오려고 생각 중이에요. 가족들도 좋아할 한국의 여행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멋진 여군인 앨리스가 한국의 군사력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건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애정 또한 커져 저 또한 너무나 기쁜데요. 앨리스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앨리스에게 진정한 한국을 보여줄 수 있게 관광 코스를 추천해주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도 밤낮 없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군인들은 물론이고 각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군인들 너무 고맙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